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 중인 정부가 농가 수령의 기준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네, 당초 대농에 편중된 직불금 구조를 소농에게 유리한 구조로 개편할 방침이었는데요.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소농은 수령액이 크게 늘고 대농은 수령액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식의 단가 체계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따른 농민 예상 수령액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예상 수령액은 농지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차등화해 추산했습니다. 정부안대로 2조 2천억 원의 재정 규모를 가정해 산정한 1헥타르당 단가는 논밭 지능구역의 경우 0.1헥타르 이상에서 2헥타르 미만은 200만 원, 2헥타르 이상에서 6헥타르 미만은 192만 5천 원, 6헥타르 이상에서 30헥타르 미만은 185만 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헥타르 미만의 소농은 현재보다 직불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인 겁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3헥타르 규모의 쌀농가는 592만 5천 원을 받게 됩니다. 3헥타르 가운데 2헥타르까지는 400만 원, 나머지 1헥타르는 192만 5천 원의 단가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간 30헥타르 규모의 쌀농가는 평균 5,520만 원의 직불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변경되는 단가 체계를 적용하면 같은 규모의 농가가 받는 직불금은 5,610만 원이 됩니다. 종전보다 대농의 수령액이 줄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비지능구역의 단가는 지능구역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지능구역이 비지능구역보다 재산권, 활용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1헥타르당 논 비지능구역은 160만 원에서 175만 원, 밭 비지능구역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단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부분의 논이 지능구역인 반면 밭은 비지능구역이 많아 논밭의 직불금 수령액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전체 논 84만 헥타르 가운데 지능구역은 68만 헥타르로 81%에 이르는 반면 밭 75만 헥타르 가운데 지능구역은 9만 6천 헥타르로 13% 수준에 그칩니다.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면 논밭 구분 없이 같은 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밭농가들로선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농지의 종류, 면적에 관계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은 대상을 0.5헥타르 미만으로 할지 1헥타르 미만으로 할지 검토 중입니다. 1헥타르 미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전체 농가의 약 80%가 소농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단가 체계가 후한 소농 직불금을 기대해 가족 간 농지를 쪼개거나 대규모로 가축을 사육하면서 소규모 경종 농업을 병행하는 경우는 소농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2조 2천억 원으로는 제대로 된 공익형 직불제 시행이 어렵다고 보고 직불금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조 2천억은 계속 썼지 않습니까? 2조 2천억 가지고는 생색내기 일반 직불제에서 변동 직불제 합쳐서 가지고 왔던 평균 데이터일 뿐이지 정말 정부가 농민들 위해서 한다면은 3조 정도는 가지고 해야 공익 직불제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직불제 예산안을 3조 원으로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에 산림 분야가 배제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익형 직불제 도입 대상에 임업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는 100만 서명 운동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 대상에 임업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서 임업 분야는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도 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에 임야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오래전부터
임업직불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기정화, 수자원 함양, 생물다양성 보전, 휴양 치유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경제가치로 환산하면 126조 원에 달해 농업 분야의 공익적 기능보다도 더 크다는 주장입니다. 소득을 따져보면 지난해 임가소득은 3,648만 원으로 농가소득 4,207만 원의 87% 수준에 불과해 임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선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같은 임산물이라도 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대상이 되지만 산에서 재배하면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15일부터 중앙회 모든 기관과 전국 142개 지역 산림조합에서 산림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100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산업은 공익적 경제가치가 126조 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하면서도 그 가치에 비해서 정책적 후순위에 있습니다. 또 실질 소득이 낮은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 대상에 반드시 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전 국민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달 초엔 한국임업인 총연합회가 성명서를 내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임업인 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산림의 25%인 157만 헥타르가 공익임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수년간 임업직불제 시행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익형 직불제 논의에 임야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임업계의 이 같은 요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 3,3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임업계의 주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달 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에 기반한 양봉산업 활성화 토론회에서 임야가 배제된 직불제는 양봉인을 비롯한 임업인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임야를 포함하는 직불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유재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도 선진국에선 다양한 산림경영 직불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농업 분야 공익형 직불제의 틀에서 도입할 것인지 별도의 산림 분야 입법을 통해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농업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하는 수요기획 시간입니다. 매년 농번기마다 발생하는 농촌 교통사고, 농촌의 열악한 인부 수송 환경과 고질적인 인력난이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농번기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수요기획 위험천만 농번기 교통사고, 오늘 그 두 번째 순서로 농번기 교통사고 대책을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번기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농촌의 수송 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가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고령의 인부와 외국인 근로자가 일감이 몰리는 먼 곳까지 이동을 반복해야 하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들기 힘들어섭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 제공하는 인력 수송 서비스가 농번기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의 중개 실적은 83만여 건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100만 건을 목표로 10월 말까지 92만 4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중개 건수가 전년 대비 20만여 건가량 늘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업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24억 원에 불과합니다. 일선 현장은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농작업 인력 중개우수 지자체로 꼽히는 경북 상주시도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주시에 배정된 예산으로 연중 인력 중개 수송 사업을 벌이기 위해선 빌릴 수 있는 승합차가 최대 5대에 불과해 농촌 인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포도라든지 복숭아, 배 작업할 때는 절대 부족합니다. 저희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는 한 20% 정도 수용밖에 못할 것 같아요. 관내. 또 전문가들은 농번기 교통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7년까지 농업 분야 내국인 취업자 수가 매년 1.9%씩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의 인력난은 날이 갈수록 악화될 전망인 겁니다. 따라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법원이 형법 위반자나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와 농협이 2010년 4월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 지원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90만여 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농번기, 일손 돕기 등에 투입됐습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고용 허가 쿼터를 확대하고 계절 근로자 수를 늘리는 것이 농촌 인력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용허가제랑 계절근로자제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들이 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고요. 인력 수요랑 공급의 미스매치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계속 펼쳐져야 되고, 이 밖에도 트럭 적재함 탑승 등 농촌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안전 불감증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안타까운 농번기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송 환경 인식 개선, 농촌 근로자 확충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베트남에서 막걸리에 대한 인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쌀 문화권이라 쌀로 만든 술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데다 한류 열풍까지 겹치면서 국산 막걸리에 대한 현지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막걸리 업체들도 베트남을 겨냥한 홍보 판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최근 막걸리 업체들이 베트남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으로의 막걸리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베트남이 떠올라섭니다. 실제로 교포 위주로 소비되던 막걸리가 몇 년 사이 베트남 현지인들에게도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급증한 막걸리 수출액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막걸리의 베트남 수출액은 31만 5천 달러, 약 3억 7천만 원이었는데 불과 4년 만인 지난해는 62만 2천 달러, 약 7억 2,500만 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진 베트남이 막걸리 전체 수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중 한류 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고 인구도 1억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아 소비 시장이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같은 쌀 문화권이라 쌀로 만든 음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주류 소비량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막걸리 업계는 막걸리 소비를 늘리고자 베트남 현지 홍보에 적극적입니다. 이달 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1회 한배 음식문화축제에선 한국막걸리협회가 막걸리 공동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여러 업체의 신제품을 전시하고 다양한 막걸리 시음 행사를 펼치며 막걸리를 알리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현지 맞춤형 마케팅과 상품 개발을 위해 베트남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막걸리에 대한 인식과 취향 조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베트남의 젊은 친구들이 한국과 또 우리 술에 대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협회에서도 베트남의 막걸리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에 치우쳐져 있던 막걸리 수출. 베트남이 우리 막걸리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확고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올해 감자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감자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감자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을 태풍 피해를 입은 가을 감자의 품위까지 나빠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감자 생산량이 크게 늘어 공급 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가을 감자 재배 면적은 2,390헥타르로 1,523헥타르였던 평년보다 57%나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감자 생산량은 67만 6,110톤으로 54만 8,783톤이었던 평년보다 23%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량 증가로 올해 감자 가격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6일 기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감자 평균 경락값은 수미상품 기준 20kg당 2만 316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 평균인 4만 2,440원에 비해 47%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또 가을 감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세계의 가을 태풍 탓에 품위마저 나빠 농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랭지 감자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도 공급 과잉을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9 고랭지 감자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고랭지 감자 생산량은 지난해 9만 1,811톤보다 무려 52.1%가 늘어난 13만 9,676톤으로 2005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랭지 감자의 생산량 증가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11%, 평년보다 14.6%가 확대됐고 작황이조와 10아르당 생산량도 3,634kg으로 지난해보다 37%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7월 말 8월 초 폭염이 있었어요. 날이 더웠잖아요. 그때 생육이 잘 못 돼가지고 피해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생산량이 많이 감소가 됐죠. 2019년도는 완전 원상 복귀된 거예요. 37% 늘어나다 보니까 면적도 11%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52% 늘어난 거죠. 또 올해는 고랭지 감자뿐만 아니라 봄 감자의 생산량도 늘어 지난해보다 20.9% 증가한 46만 5,948톤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농식품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가을 감자의 품위가 좋지 않아 고랭지 감자 생산량이 많다고 해도 상품성이 있는 감자는 크게 과잉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섭니다. 또 이런 이유로 최근 들어 감자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 생산 과잉으로 농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공급 조절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도내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수가 1,539가구로 전국의 25%를 차지해 전국 최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매년 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농가당 200만 원 이내에서 인증 비용 100%를 지원하고 가축 출하 장려금을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는 시군별 인증 가능 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컨설팅팀을 운영해 도내 친환경 축산 농가를 2,000가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추가 감면을 추진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시 강동면, 옥계면, 사천면과 동해시 망상동, 그리고 삼척시의 태풍 피해자들입니다. 도는 태풍으로 유실되거나 파손 침수된 농지, 건축물, 기계 장비 등을 대체하기 위해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관련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도 면제합니다. 또한 피해 재산과 대체 취득 재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받는 경우 지역자원 시설세를 면제합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추가 감면이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가 로컬푸드 광역직거래센터를 설치하고 새로운 유통 모델 구축에 나섰습니다. 대전 MBC 부지에 문을 연 광역직거래센터는 도내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매 기반을 마련하고 시군 단위 소비 한계를 뛰어넘는 신유통 모델을 선도하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광역직거래센터는 직매장과 로컬 카페, 농가 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업비로 21억 6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한편 광역직거래센터는 지난 5월 임시 개장된 이후 도내에서 생산되는 500여 개 품목이 공급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총 매출 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육성 관리하는 농촌교육장 24곳이 농촌진흥청 품질인증심사에 선정됐습니다. 농진청의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는 5대 품질 요소와 27개 항목을 심사해 우수한 농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을 선발하고 교육계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경남도 농기원 농촌교육농장은 올해 품질 인증을 받은 신규 14개소와 재인증 10개소입니다. 또 농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 자원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 농촌교육 농장 간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